네, 명언 우려먹기 시즌 2입니다. 니체 하루 한 장 니체 아포리즘 네 번째 자유의지와 불만. 지금 내용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의 니체가 말하는 아포리즘입니다. 인간이 후회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본인이 자유롭다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불만은 고칠 수 있는 어떤 습관이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느낄 만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불만은 무척 변화하기 쉬운 상황이며 풍습이나 문화 발전과 결부되어 있고 세계사에서 비교적 짧은 시기에만 있는 것이다. 라고 니체가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거 옴기니의 해석을 본 다음 내용이 맞고요. 저는 이거 해석을 좀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생각만 일단은, 그러니까 해석을 보기 전에 그냥 이 니체의 아포리즘만 보고 느꼈던 거를 그냥 말하겠습니다. 이제 후회나 양심의 가책, 이런 감정들은 그냥 불만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만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니체가 이런 아포리즘을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해당 아포리즘을 보면서 약간 그 니체에 져서 도덕의 계보학에 약간 연관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을 기반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불만을 자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가 진정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우리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그 약간 뭐랄까요, 기독교가 이제 등장하면서 생긴 그 니체는 도회 도덕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가 이전에 뭐 로마 제국 시절부터 쌓아왔던 그런 귀족들의 어떤 개념, 그런 도덕관념,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뭔가 기독교적인 도덕관념은 우리가 원죄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항상 죄인이다 뭐 이런 느낌의 도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도덕의 뿌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게 기독교적인 노예도덕에서 기반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도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뭔가 과연 우리가 진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하는가, 어떤 뭐 학습된 것이 아닌가, 도덕적인 것도 어떤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나온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제 느꼈던 건데, 옹기니의 해석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갖고 행동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후회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생각하고 했던 행동이니까 우리에게 책임의식을 느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고, 불만은 그러니까 시대마다 변화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죠. 아까 니체의 아포리즘 통해서도 불만이라는 것은 어떤 풍습, 뭐 문화의 발전과 결부돼 있고, 뭐 세계사적으로 비교적 짧은 시기에 있었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도,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불만들은 사라지거나 어떤 불만들은 부각되거나, 뭐 소위 말하는 뭐 예전부터 나오는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도 예전에는 나올 수 없던 불만들인데,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변하니까 어떤 세대에서 발견되는 행동이나 양태가 어, 앞선 세대들에게 입장에서는 불만사항이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쓴이도, 아니 글쓴이가 아니죠, 옴기니도 이제 MZ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MZ 세대가 흔히 말하는 그 윗세대 꼰대 세대에 대한 불만이 시대 변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세대 간의 변화에 존중하고 상대방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있어 옴기니가 이렇게 슬기롭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쨌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 당연히 이제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를 동반하는 거고, 불만이라는 것도 시대적 변화에 동반하기 때문에 옴기니 또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어떤 불만이 시대의 변화, 풍습의 변화, 뭐 그런 세계사의 흐름이니까 그런 거를 좀 인지하면은 상대방 세대, 저는 이제 저도 나름 MZ네요. 아무튼 M이니까 M이가 아니고 M. 예.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가 우리에게 갖는 불만 혹은 우리가 윗세대한테는 불만, 이게 다 시대 변화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요거를 인지하면 우리가 가진 그런 변화의 태도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이제 니체의 아포리즘에서 옮긴이가 잘 끌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분명히 이제 아포리즘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생각하기에다가 약간 콤마가 들어가니까 약간 뭔가 비꼬는 때 쓰잖아요. 보통 콤마는 우리가 진짜 생각하냐고 느끼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유지에 대한 의문부호를 던진 건 줄 알았는데 좀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근데 뭐 나름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명언 우려먹기가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 어쨌든 어려운 학자지 않습니까? 니체라는 인물이 굉장히 오독되기도 쉬웠고 실제로 니체의 어떤 철학을 나치들이 이용한 경우도 있고, 실제 지금 어느 유튜버는 자기가 니체 환생이라고 주장하면서 니체를 오용하고 오염시켜 놨지 않습니까? 사실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굉장히 오용되기 쉬운 개념이긴 하죠. 위버맨시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슈퍼맨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번역되다 보니까 뭐 물론 니체가 엄청 자신감에 찬 삶을 살다가 이제 불행한 삶을 마감한 인물이기도 한데 워낙 자기 스스로 잘난 맛이 있던 인물이기도 했죠. 아무튼 쉽지 않은 아포리즘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것 같은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게 오히려 안심이 되는 요즘이네요. 아무튼 이야기 잘 풀어봤고요. 또 앞으로 좋은 소재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